모래시계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록하듯이 척추관 협착증도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중간 부위가 좁게 눌려지면서 요게 이제 하체로 가는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되고 결국은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척추관이라는 게 좁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노화 때문인데요. 노화 때문에. 예, 단순하게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나이입니다. 여기 잘못 관리하면 20대에도 노화가 올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탱탱한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무줄도 너무 과도하게 늘리고 비틀면 나중에 고무줄이 어떻게 합니까?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예, 척추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공간에는요, 수많은 탄력이 좋은 인대와 근육이 뼈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구부러지고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쓴다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고무줄을 비튼 것 같이 늘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대와 근육은 탄력을 잃게 되죠. 당연히 뼈는 흔들립니다. 뼈와 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뼈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뼈가 자라나고 자라난 뼈가 신경을 누를 수가 있죠. 아프겠다. 통증이 심한 경우 이거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게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해라, 하지 마라, 맞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아픈데 어떡하냐, 네 맘대로 해라,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네. 수술 전 뭐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운동요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맞으러 다니는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요법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주사를 맞았을 때도 호전이 없다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도 운동 치료를 해도 걷는 게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실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이 자꾸 아프니까 이 병원 가서 한두 번 맞고 저 병원 가서 한두 번 맞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이 병원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은 저쪽 병원에서 안 놔주니까 이쪽 병원에서 맞은 사실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한데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사를 자꾸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는 허리에 염증이 온다든지 오히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6개월에 4번에서 많게는 5번 이상은 허리에다 반복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고요. 자, 한국인을 괴롭히는 3대 관절 질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국인을 괴롭히는 3대 관절 질환 중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솔직히 허리 디스크는 국민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주변에 허리 디스크 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허리 디스크는 이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는 척추 질환이 양대 산맥으로 우리가 불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허리 디스크란 무엇인지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척추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는 기관, 흔히 우리가 디스크라 불리는데요. 이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리가 압박을 심하게 받으면은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와서 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소위 허리 디스크, 정식 명칭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정상과 우리가 디스크의 허리는 어떻게 다른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46세 남자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이 정상과 비교했을 때 허리 4번, 5번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우측 다리에 심한 저린 증상까지 나타나서 걷지도 서지도 못해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온 환자였습니다. 직업은 이 의류 도매업인데 평상시 무거운 걸 많이 옮기다 보니까 허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갔었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허리를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통증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해서 아예 걷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검사 결과 여기 MRI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로 진단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은데. 주변에 많죠, 우리 사실 무거운 거 많이 들면 저러다가 무거운 거 드는 순간 저렇게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에게 이 허리 디스크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크림빵에 비유를 합니다. 이 디스크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가 있으며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섬유윤이라는 껍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이 크림이 수액이며 크림을 감싸고 있는 이 빵 부분이 섬유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림빵에 한번 자극을 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디스크가 생기는 부위가 이 4번, 5번 관절인데요. 실제 무리한 압력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머 죽 어머 죽 과도하게 디스크 이렇게
심한 압력을 받게 되면 빵을 뚫고 이제 크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디스크 속 수액도 동일한 원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디스크에 저렇게 심한 압박이 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네, 그거는요 바로 의자 때문입니다. 의자. 의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입니다. 왜? 혹시 최진희 씨 한창 공연 많이 다니실 때 네. 이동을 많이 하셨죠, 그죠? 하루에 19시간 차 탔을 때는 있었어요. 차 안에서만. 차 안에서 그러니까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운전하시는 분은 두 분이서 교대로 하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했다가 뒤로 버티다가 막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디 한 군데 내려놓으면 이제 노래하고 또 타면 또 이제 미국 최우수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에서는요 한 번에 3-4시간씩 앉아 있는 경우는요 네.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정도를 피우는 것 같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흡연하는 것과 같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 번에 3-4시간씩 앉아 있는 경우는요 네.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정도를 피우는 것 같다. 그만큼 여러분 흡연이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의자에 잘못 앉아 있는 것도 흡연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연 가시면 담배를 4갑을 피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폈죠.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난 저 정도는 안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7.5시간이나 앉아서 보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누워있는 시간,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요? 뭐한 7시간? 네, 평균 수면 시간은 그거보다 적은 약 6.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시간보다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건데요. 근데 앉으면 허리가 얼마나 압력을 받기에 이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준비한 이것들이 지금 뭐죠? 쌀도 있고요, 지게도 있고. 네, 지금부터 이 앉는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리가 받는 압력은 자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스웨덴 척추외과 의사인 나켐스 박사는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받는 부위에 디스크가 받는 압박감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네. 홍록기 씨 한번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제일 허리가 튼튼해 보이네요. 네. 우리가 서 있을 때 허리가 100의 압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그럼 앉아 있을 때는 어떨까요? 지게를 메고 한번 의자에 한번 앉아 주십시오. 지게를 메고요. 편한 의자에 지게를 앉아서. 메고 어울리는데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주어지는데요? 네. 쌀 2개 정도의 무게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 정도 옮기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한 20kg짜리 아니에요? 하나가 20kg. 20kg 정도 그러면 쌀이고요. 2개면은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그쪽에. 80kg인데? 80kg. 오, 어때요?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우리가 전신으로 압력을 분산하는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은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40%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한 20kg 정도 쌀 2가마니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는 앉아 있을 때 40kg이 더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서 있을 때보다. 네. 예. 우리 전부가 지금 40kg을 쥐고 있는 거랑 그렇죠. 같은 압력을. 그렇죠. 앉아 있으니까. 네, 앉아 있으면. 그럼 이제 예. 앉은 상태에서 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자세죠, 그러니까? 네, 나쁜 맞습니다. 자세를 기울였다. 나쁜 자세. 네.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허리에 185% 정도의 압력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게에 쌀을 2개 정도, 쌀가마를 2개 정도, 네, 허리를 기울이게 혹시 되면은 괜찮아요? 압력이 더 올라가요. 네, 우리 홍동기 씨 허리 괜찮아요? 하나 더. 하나 더 올려야죠. 와,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 어머, 어떻게. 어머, 괜찮아요? 어때요? 얼굴 빨개졌어, 지금. 우리가 요즘에는 쌀 한 가마니를 보통 80kg으로 보는 거 네. 있죠? 한 가마니예요, 지금. 한가마니를 지었네.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이게 사람 체중과 근육에 따라서요. 실제 이 받는 무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자병이라고 불릴 만큼 디스크가 장시간 압박을 받게 되면 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요통이나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
디스크를 왜 의자병이라고 부르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괜히 보고 나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통증이 좀 느껴지면 나 디스크야?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워서 다리를 드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본인이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실제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할 때 쓰는 검사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하지 직거상 검사라 해서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통증이 몇 도 정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여부를 보고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검사이고 또한 이게 직 검사 외에도 본인이 직접 다리를 들게 되면은 이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드는 동작만으로도 근육 운동도 가능한 방법입니다.